오는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남북 미중 내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를 하려 했던 구상은 그러나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요? 정전협정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그 상황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거는 좀 끝내자. 그렇다고 정전협정을 바로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종전선언이라는 대문으로 들어가서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정전협정, 휴전협정은 아직은 폐기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협정하고 이제 맞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 간에는 북미 수교 협상하고 또 비핵화 협상하고 비핵화 협상하는 데는 미북이 주역이 되지만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중국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과거의 육자회담처럼 일본, 러시아도 들어와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입구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아무런 그 내실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1928년 1차 대전 후에 세계가 전쟁 없이 평화협정을 하고 전쟁을 안 한다는 국제조약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일본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짝처럼 그것은 없어지고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굉장히 우리 안보에 유해하죠. 왜냐하면 종전이 됐으니까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국내외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근데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한 뒤에 원래 계획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종전선언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한번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4월 27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가지고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 좀 잘 살기 위해서 핵을 먼저 내려놓으면 미국이 언제 우리를 쳐 죽일지 모른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수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입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비핵화를 않습니다. 위한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그렇지 않죠. 지금 그때 하노이 노딜로 끝난 것은 한마디로 북한 측에서 그 플랜 B 말하자면 그것을 속단한 겁니다. 김정은 그때 위원장이 제기한 것은 이제 거의 노후화돼서 영변단지는 별 효용이 없는 그것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제재 받은 건 다 풀어라. 그건 당연히 트럼프가 노 그랬죠. 예. 그러니까 플랜 B를 준비 안 한 겁니다.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분석인 거죠. 가능할 것이냐. 특히 임기가 지금 5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제가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1월 3일 그 신년사에서 기회가 종전선언 된다면이라고. 얘기나 뭐 예. 그런 건 쏙 빠져 언급도 없지 않았어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 가능성 여쭙습니다. 그 종전선언 그 문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조율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정의용 장관이 요즘 마저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한미 간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종전선언을 두고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우선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입니다. 종전선언 후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국내 보수 진영에서도 이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거라 주장합니다. 미국의 보수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곧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그는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공동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사실상 뭐 국방성 포함해서 뭐 군산복합체, 워싱턴 띵크탱크들 이런 데든 상당히 반대를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정부의 종전선언을 지지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비판하는 대로 그게 또 이제 국내 정치에 이제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경쟁과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두 거인을 평화 논의 테이블에 앉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I think we're in a contest, not with China per se, but a contest with autocrats, autocrat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미국과 중국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지. 뭐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 미국의 대중국 압박 속에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국익 우선주의를 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을 추구로 해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왜냐하면, 일이지만 예.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자꾸 처음에는 뭐 할 듯 안 할 듯 이렇게 했는데 그것부터 잘못인 겁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럼 중국이 가장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니까 좀 그 해서 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좀 해다오. 그러면은 우리도 사드 다 철거하고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같습니다. 예, 같아요. 예. 그때 그런 식으로 우물우물하면서 끌려갈 일은 아니었었어요. 예. 주대 있는 외교를 못했어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속에서 한반도 평화 찾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나 대립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미국과 협조할 일 미국과 하고 또 중국과 협조할 일 중국과 협조하는 그런 외교를 정말로 참 부지런히 해나가야 됩니다. 일방적인 대미 편향 외교 가지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하셨던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도랑 속에 든 소가 도랑을 유유히 걸어가면서 오른쪽 두 개 풀도 뜯어먹고 왼쪽 두 개 풀도 뜯어먹는 식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잖아요.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이 축이 되면서 그러나 중국하고 붙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참 그게 막중하니까 주체성 있게 우리가 분명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2020년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 군사적으로 비대칭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야 후보 공이 이런 국가 안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라. 아니 그런데 주대 얘기를 하는 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10위권입니다. 군사력은 6번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6.25 때 그 우리한테 고맙게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던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그때 그 갑을 관계 형성했던 그런 식의 외교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